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어제 막 끝난 드라마죠. 김부장 이제 10화를 끝으로 다 끝나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드라마를 한번 다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본 드라마도 오랜만입니다. 음, 그리고 원래는 사실 한 4화 때쯤, 6화 때쯤 이제 한번 진짜 너무 제일 그때가 사실 제일 재밌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좀 미루다가 오늘 이렇게 다 보고 나서 결국에는 리뷰를 하게 됐고, 사실은 제일 재밌었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뭐 기대가 사실 없어서 그랬나?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부장 원작 드라마, 원작 그 웹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원작 아주 잠깐 봤고, 저는 솔직히 그 웹툰 자체의 감성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뭐 물론 훌륭한 웹툰들도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한번 따로 떼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음, 그러니까 그 웹툰이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이 묻어 있는 것들, 그런 웹툰들이 많아서 별로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그런 단점들이 사실 이 원작에서 이 드라마의 원작에서 어떤 느낌으로 배워 나왔을지 솔직히 느껴지긴 했는데, 이거를 제작한 분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거를 중화시키려고 했다. 영상화 시킬 때, 드라마화 시킬 때, 그거를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좀, 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이제 좀 줄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음, 일단은 저는 인물의 이 동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결국에는, 소지섭이 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어떤 걸로 이렇게 이 개 난장판을 피우느냐. 그러니까 이 개 난장판을 피우고 깽판 하고, 어, 완전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고 사람 다 총으로 쏘고 죽이고 패고 그냥 반신불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청자들, 관객들을 어떻게 좀 설득시킬 거냐라는 문제를 이 드라마는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이제 임자강, 엄청 센 아빠가 이제 사연 많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아빠가 이제 평범하게 살다가 자기 딸이 이제 그 이 딸이 납치 당해가지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는 이 순간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이 빌런들을 다 이제 휩쓸고 다니고, 그리고 더 거대해진 스케일 안에서 뭐 아무튼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사실 이거는 뭐 수많은 지금 리뷰들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막 이게 새롭지 않다고 해서, 모든 내 창작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동기가 뭐 이미 너무 많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티프가 뭐 너무 구차의연하다라는 걸로 이거를 막 좀 막 구태의연하다는 걸로 욕을 하는 거는, 나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걸 어떻게 좀 새롭게 좀 더 이 방식, 본인들만 이 만든 사람이 이제 본인의 색깔대로 풀어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사실 이거 따지고 들면은 되게 찌질하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뭐 곡성이 아니라 호프에서도 그렇고, 이거 레퍼런스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 짜치는 그 오덕들의 리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반인들과 여러 많은 대중들을 설득하기에는 그렇게 유효한 리뷰들이 아니다. 그거를 뭐 그냥 이제 좀 교양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어디서 모티프를 따왔고 이런 거 오마주 한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양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지식을 살찌우고 이런 거에 있을 텐데 좀 리뷰를 하고 좀 막 그 의미를 따지고 비판이나 뭐 좀 더 건설적인 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크게 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어떻게 이제 그 동기들이 좀 비틀고 저도 근데 여기서 좀 더 흥미로운 지점들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너무 이 뭐 맨날 했던 얘기다 이런 거는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비슷한 모티브를 유사한 구조로 가져가 왔던 영화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발견한 그런 좀 느낀 것 중에서 되게 좀 이 사회상이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었다. 뭔가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나는 이게 좀 여러모로 뭔가 어 조금은 착시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물의 이제 동기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굉장히 센 캐릭터가 혹은 아빠가 어 혹은 뭔가 이제 그 본인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여기는 인물이 뭔 이제 악당들에게 빌런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그것을 구해내는 이 모티프는 정말 많았어요. 뭐 지금 이제 리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했던 것들은 당연히 이제 테이큰이 있죠. 테이큰 시리즈도 있고 존윅도 사실은 그 주인공이 은퇴한 킬러인데 강아지 퍼피 아내가 주고 간 이 퍼피가 그 무참히 살해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이 시리즈로 몇 편까지 나왔어? 5, 6편까지 나오는 그 시리즈가 사실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처참히 죽은 거에서 어찌 보면 솔직히 사소하다면 사소한 그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사실 나비효과라는 게 있듯이 그런 좀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이 더 그 우리의 또 이 거대한 이야기의 뭐 시발점이 되는 건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기는 한데 뭐 아무튼 이게 모든 뭐 그리고 또 아저씨가 있겠죠. 우리 원빈의 아저씨도 있죠. 아저씨도 있고 또 뭐 레옹도 있고 또 그 덴젤 워싱턴과 다코다 패닝이 나왔던 맨온 파이어도 있고 진짜 많아요 이거 그 되게 다 똑 사실 비슷해 그냥 은퇴하고 되게 이제 좀 평범하게 살려던 그런 이런 좀 판타지가 있나 봐그 아저씨들이 난 사실 잘 모르겠어 그냥 뭐 이런 거에서 굳이 판타지를 느끼지 뭔가 은퇴한 그 사연 많은 특수부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많은 아저씨들이 그 패티시를 느끼나 봐요. 뭔 패티시를 거기서 느끼지? 그냥 그 뭐 뭔가 좀 그런 환상들 판타지가 되게 많은가 봐요. 약간 이런 무협에도 이런 게 많은가? 무협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무협이나 뭐 뭐야 그 판타지 장르 이런 게 많은가? 뭐 아무튼 이런 좀 되게 뭐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한번 좀 얘기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여기서 되게 재밌게 이 이야기 모티프는 뭐 비슷할지언정 이 김부장만의 서사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이 색깔이 아이덴티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서는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아이덴티티인지는 제가 또 뒤에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근데 이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지금 되게 또 많이 얘기했던 이런 앞선 그 영화들보다도 내가 제일 지금 또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공통점이 있는 영화는 사실은 2006년에 개봉했던 봉준호의 괴물이었습니다. 봉준호의 괴물과 사실 이 작품을 비교를 보면은 정말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일단은 주인공 아빠가 싱글 데디죠. 싱글 데디.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혼자 중학생 딸을 키워요. 김부장에서는 고등학생이었나? 뭐 아무튼 그 미성년자인 딸을 이제 혼자 키우는데 이게 이제 납치를 당하죠. 납치를 당하고 이거 납치를
당해서 이 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다. 고군분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주변인들이 많이 도와줘요. 주변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결국에는 그 딸은 괴물에서는 죽어요. 괴물에서는 죽고 그 현서가 지키려고 했던 그 또 다른 이제 그 꼬맹이가 사는 그런 또 메시지를 담고 있고 여기선 결국에는 이제 그 딸도 살고 아빠도 살고 이제 다시 또 근데 신분 세탁을 하고 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결말의 구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같은데 어, 굉장히 또 근데 여기서 이 두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 이 메시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치적 메시지는 굉장히 그 큰 간격을 두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가족을 그것도 이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로 설정 안 하죠. 솔직히 아들이면은 뭔가 좀 이런 그 이렇게 이렇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냥 뭐 아들도 분명히 이제 소중하고 하겠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이 모티브가 관객들한테 더 몰입이 되기 위해서는 더 약자인 이제 그 딸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 설정으로 가는 건데 아무튼 그런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송강호와 소지섭 극 중에서 송강호 거의 뭐 경계성 지능으로 나오죠. 경계성 지능으로 나오고 그 한강에서 컨테이너 박스 그 당시 20년 전 요즘도 있나? 그 한강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매점 운영하시는 하는 걸로 나오시죠. 근데 이게 근데 이제 그 사실 이 봉준호 감독의 2006년 이 괴물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도발적인 이 정치적인 커밍아웃을 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제 박찬욱 감독이랑 함께 진보 당원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정치적인 그 이제 당원인 이런 것들을 밝혔기도 했고 실제로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그냥 반미 영화예요. 그냥 안티 아메리카를 그냥 계속 외치는 영화고 굉장히 빨간 영화고 왼쪽에 치우친 영화죠. 뭐 그거를 이제 그 영화의 정치적인 메시지에 동의하고 안 하고는 조금 나중에 문제고 그냥 이 영화 자체의 메시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걸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층층이 그 영화에는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매점 운영권도 예전 이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게 그 철검 어디 서울 어디 철거민들한테 주고 막 이랬던 막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그냥 뭐 한강이라는 설정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고 뭐 그 괴물이 왜 생겼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실은 저는 그 올해가 이제 2026년 괴물 나온 지 20주년이 됐으니까 이걸 한번 괴물을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어 이 영화적 흥분을 정말 처음으로 준 영화기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괴물은 이제 그렇게 일단 어 그 굉장히 왼쪽에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러니까 봉준호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어, 그렇게 이렇게 송강호가 사실은 약자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약자인 사람들도 똑같이 보호받고 뭔가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져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뭔가 사회 고발을 하려는 거였죠.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난 아주 그냥 그 난리가 났을 때
제일 약자들이 오히려 더 뭔가 많은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한 시간 내내 이제 보여주고 뭐 고발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송강호를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게 했고 그런 캐릭터 설정이 있었던 거죠. 더 뭔가 이제 약자로 그려냈던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이 영화에서 가장 제일 최약자라고 할 수 있는 현서가 근데 거기서보다 더 약자인 그 꼬맹이를 보호하면서 끝내는 거에서 어, 이 어찌됐든 이 그 수많은 자본이 들어간 영화에서 이제 봉준은 어찌됐든 좀 희망 섞인 내용들을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 그 근간에 괴물이라는 영화의 근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회 문제나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꼬집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20년이 전의 영화인데 뭐 사실 그게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은 또 느끼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뭔가 더 큰 권력에 뭐 이런 점들에 이제 공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김부장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는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소하게 만들었느냐 그냥 주인공이 인자강인 거예요 인자강 주인공 자체가 졸라게 센 거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 불합리한 상황이 오고 본인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가치들이 뭔가 파괴가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그냥 자기가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막 되게 소시민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갑자기 막 헐크처럼 어떻게 보면 히어로물처럼 나오는 거죠. 히어로물처럼 다 그냥 난 다 때려 부실 수 있어. 그냥 여태까지 다 참았을 뿐이야. 라는 그 설정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좀 음,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테마인데 이게 자경주의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경주의가 뭐냐면은 스스로 그 경계해서 지킨다 약간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자기가 한다 하는 거를 사적 제재 이거 사적 제재를 본인이 하는 그거를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약간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떡밥인 게 이게 배트맨도 사실은 이 떡밥이에요. 배트맨도 그 되게 오래된 이제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올 때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걔네들은 좀 우리랑 또 그 굉장히 좀 역사가 다르니까 서부 개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그 신뢰 이런 것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사법 체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서 이제 처벌하고 뭔가 하겠다. 약간 이런 조금 어, 그 이런 사상을 좀 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 김 부장도 사실은 이 자경주의 테마를 굉장히 담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좀 자경주의 테마가 근래 들어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 일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그 범죄자들 신상 공개부터 시작을 해서 범죄자들 신상 공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그 뭐라고 해야지? 뭐 프로파일러들이 나오는
범죄 이런 그 강력 범죄들에 대한 그 뉴스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접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처벌, 그 사법부 이런 거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아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참교육이 또 굉장히 바이럴이 됐잖아요. 이게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결국에는 좀 누적이 되고 하면서 어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중들이 관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거가 많다 보니까 이, 이런 거를 좀 해소를 시키려고 창작자들이 이런 거를 다 인지를 하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이런 분위기가 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90년대랑 2000년대랑 2010년대, 2020년대로 오면서 강력범죄가 뭐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많은가? 어, 아니면은 나는 또 뭐 예전이 치안이 좋았다 이런 것들도 솔직히 좀 약간 이상한 과거 미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많은 그 강력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그런 그 조회수만을 위해서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착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뭐 강력 범죄가 뭐 별거 아니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좀 사람들이 예전보다 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 어 아니면은 좀 사건들에 대해서 그 느끼는 피로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예전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는 이 예전보다 범죄들에 대해서 더 소상히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도 많고 CCTV도 많고 우리 사실 한문철 아니었으면은 블랙박스 아니었으면 이렇게 너무 많은 교통사고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전보다 교통사고가 솔직히 또 뭐 많이 늘어난 걸까? 그냥 우리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접하게 된 걸 뿐이지 뭔가 예전에 비해서 세상이 더 흉악해지고 이런 것들은 나는 좀 어, 뭔가 그거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해지게 됐다고 해가지고 예전보다 세상이 더 흉흉해졌다 이런 식으로 좀 단정짓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건데 근데 이미 좀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자 신상공개 이런 것도 왜 우리가 신상공개를 어,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나름의 연원이 있고 역사가 있고 수많은 좀 발레들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좀 그 뭐 물론 아무튼 이러한 이런 경향들이 이런 김부장 같은 영화에서 사람들이 더욱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학교 폭력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이 학교 폭력이라는 든지 뭐 흉악 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사회가 변화하고 뭐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어 그 시대에 맞게 좀 더 변해야 되는 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또 나는 솔직히 내 개인적인 또 생각으로는 이게 그렇게 엄벌주의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미국이 사실 범죄율이 제일 치안이 좋아야 되지 않나? 미국만큼 그렇게 엄벌주의를 갔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만큼 미국만큼 수용률이 그 인구 대비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인구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선진국 중에서는 사형제 사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그리고 범죄자 뭐 신상공개도 얘네들은 뭐 무죄가 없다고 하고, 뭐 근데 막 그런 거를 보면은 밑에 막 댓글에는 사람들 엄청 난리가 나죠. 막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되고, 아, 해야지 막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냥 보호를 위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그 구제를 위한다는 건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한낱 본인의 그 그냥 별로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그 황색 저널리즘 이런 거에 다름 아닐 뿐이라는 사실도 조금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신상 공개해라, 처벌해라 이런 게 그렇게 막 깊은 고민과 이런 걸 많이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 물론 교화나 이런 처벌이 더 강화가 되는 걸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향으로만 가는 게 옳은 거는 또 조금 아닌 것 같다. 뭐 물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처럼 그냥 너무 무르게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 음, 뭐 아무튼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진지하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고민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계속 뭔가 흉악범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사람들은 구체적인 그런 맥락이나 이런 거 없이 이 스트레이트로만 뉴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좀 사이다만을 원하는 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나는 좀 올바른 방향이 진짜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프로파일러들도 계속해서 예전의 범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가해자들을 이 아니니까 피해자들한테도 2차 가해를 계속 가하는 거 아닌가? 피해자 유가족들한테도 가는 거 아닌가? 약간 나 이런 생각도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어가지고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는 괴물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이 봉준호 감독 같이 약간 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감독들은 어 이 우리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좀 더 약자들을 정리하자면, 약자들을 이제 더 우리가 돌봐야 되고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사회 구조가 우리가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면은, 이제 이 김 부장은 다 쌩까고 그냥 내가 강하면 된다. 약간 이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냥 김 부장의 메시지가 난 재밌게 본 거랑 별개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조금은 되게 이런 앞서 내가 계속 얘기했던 그 맥락을 담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정치적인 함의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는 보였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좀 이런 좀 자경주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게 조금 이 시대상이 그만큼 또 많이 변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박찬욱 감독, 이것도 이제 또 송강호가 주연이긴 했네요. 이 복수는 나의 것도 사실은 이 모티브를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이 제일 어둡죠. 거기서는 사실은 영화 중반쯤에 이 송강호의 딸이 아예 또 제일 어렸죠. 거의 뭐 초등학교 2학년 되는 딸이 어 그 신하균 납치범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음 거기서도 송강호가 미쳐가지고 이제 날뛰게 되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박찬욱이 제일 왼쪽이었네.
마지막에 그 복수는 나의 것에서, 여기서 복수는 나의 것 그 스포일러 나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베두나도 납치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두나 신하균이 납치범이었고, 송강호가 이제 그 납치된 딸의 아빠였죠. 딸의 아빠였고, 근데 이제 송강호가 베두나를 죽이고, 베두나를 베두나가 속해 있던 굉장히 극좌 집단에 의해서 어, 린치를 당해서 송강호도 죽죠. 아, 이런 거, 그러니까 박찬욱의 이 얘기는 또 되게 좀 더 그 드라이한 면이 있죠. 그래서 드라이하고 굉장히 하드보일드 했던,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느낌의 영화죠. 충무로에서든 박찬욱 본인의 커리어에서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처참히 실패를 했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흥행하기 쉽진 않았지만, 지금 와서 제일 어떻게 보면 또 최고작으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박찬욱의 이 복수는 나의 것이 참 지금 정서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거의 뭐 이제 25년 전에 그 정서였다면은 참 음,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 거죠. 네, 아무튼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제일 먼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괴물이랑 김부장이랑 이 맥락이랑 이야기 구조 속에서 각자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괴물에서 더 뭔가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고, 사실 뭐 이 작품 외적으로 좀 박태준 이 것도 좀 그 일배 논란이 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도 그 알게 모르게 이런 정치적인 이런 좀 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약간 좀 중언부언하고 조금은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이제 뭐 메시지들이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다. 괴물과 그리고 이 김부장 사이 20년 사이의 간극에서 뭔가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거와 동시에 이 대중이 원하는 그런 카타르시스나 이런 것들을,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 부장이 꽤 흥행을 했잖아요. 이제 거의 뭐 몇 년 만에 이렇게 공중파에서 26%라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을 한 거고, 이제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중파 시청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뭐 하나의 지표기는 하니까 공중파에서 또 흥행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OTT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어떻게 흥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난 이런 흥행을 한 뭔가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앞서 말했던 이런 그 미디어의 분위기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쌓이면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사이다를 느끼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간지러운 부분을, 뭔가 페인 포인트를 김 부장은 여기서 긁어줬다 이런 건 알겠는데, 진짜 괴물은 뭘 긁어줬길래 20년 전에 천만을 돌파를 했을까? 그 장르적인 재미를 괴수 크리처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괴수 굉장히 많이, 거기에 이제 매니아들이 많아가지고 천만이 봤나 보였을까? 나 진짜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절대 가볍고 것도 아닌 거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의 동의할 만한 것도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가 있어서 그랬나? 맞아, 이제 약간 가족주의 외피를 둘러싸긴 했지.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에 이 온정주의를 둘러싸, 이걸로 보면은
진짜 이 태극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야. 가족주의라는 그걸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밑장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좀 깊게 볼 것도 아니야. 사실 이거 그냥 영화 좀만 보고 어떤지 보면은, 왜냐면 그 괴물도 미군 때문에 탄생한 거고, 나중에 뭐 에이전트 옐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고엽제를 상징을 하는 거고, 뭐 진짜 반미 영화라는 거에 그 뭐 방증은 수두로 빽빽하고 뭐 운동권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음 그런 걸 보면은 참 봉준호 감독이 난 사람인 것 같네요. 이런 그 또 포장을 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본인의 이 투박한 메시지는 되게 좀 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런 좀 재밌는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가장 먼저 말해봤고, 제가 또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어, 당연히 이제 배우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죠. 배우들 소지섭 연기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으로서 120% 했던 것 같고, 뭐 이제 올해 SBS 대상은 소지섭이겠죠. 근데 나는 이제 소지섭 배우도 진짜 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소지섭이 그 우리나라 이 인디 수입 영화계에 굉장히 큰 손인 거 알고 계세요? 미드 소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니악한 외국 영화들, 이 소지섭 배우가 굉장히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아는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이 뭐 무슨 여기 니치 마켓을 보고 돈을 벌려고 했냐, 약간 이런 것도 아니라 진짜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재능 기부랑은 좀 차원이 다른 건데, 아무튼 본인의 좀 뜻이 담고 이런 영화 수입 사업을 하고, 근데 그 영화들 수입하는 것들이 다 정말 주옥 같은 영화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소지섭 배우가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영화 보는 안목이 좋으시고 한데, 조금 이 표현이 그렇긴 한데, 왜 본인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는 좀 픽이 그게 막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이 김 부장도 잘 보면은 이 소지섭 배우가 본인의 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그 뇌절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나는 여기서의 이 뇌절은 되게 좋은 뇌절이었다고, 왜냐면 그 비틀기가 되게 변주가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뇌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회사원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리고 그 광장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사실 되게 분위기 비슷하고 똑같아요. 그 인자강 캐릭터만 해가지고 싸움 잘해가지고 나쁜 아저씨들을 무찌르는 그 역할 되게 똑같은데, 왜 나는 이런 수지섭 배우가 이런 비슷한 캐릭터만 거의 뭐 10년 넘게 하고 계신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어오는 시나리오가 이거밖에 없나? 라는 생각,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 겨우겨우 고른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좀 충분히 그 추론은 가는 게, 어, 원빈 배우가 뭐 예전에 뭐 카드라 통신에 의해서는 그 아저씨 이후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아저씨 같은 배역만 들어와가지고 그냥 안 찍어버리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좀 아예 흔하지 않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빈 배우가 아닌 거 같은 경우는 뭐 마동석 배우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마동석 배우 본인이 최근에 5작품 나온 거 랜덤으로 1분 동안 보여줬을 때 그 작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겹치고 뇌절의 끝을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전 솔직히 근데 그거가 뭐 좀 그렇게 막 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박성웅 배우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의 한번
맡았던 캐릭터가 너무 강하면은 그런 또 치명적인 단점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나 솔직히 근데 그게 잘 됐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그렇게 그 시나리오만 들어오고 거기서 약간 좀 그런 악순환이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 알겠는데 회사원이랑 광장이 또 그렇게 잘 됐나 싶으면은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근데 왜 소지섭 배우는 그 캐릭터를 계속 하는 거지? 라면 그게 잘 안 돼서 오히려 또 여기서 한번 좀 터지길 바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터지면은 이제 미련 없이 파산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고 하면은 뭐 다양한 또 활동들을 막말로 홍상수 감독 작품에도 출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홍상수 감독이 뭐 본인의 또 픽을 받아야 되고 뭐 하니까 그런 거기는 한데 아무튼 그 소지섭 배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잘 흥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말하고 싶은 배우가 이 윤경호라는 배우인데 윤경호라는 배우 정말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게 또 이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능에서의 한번 예능에서 터진 배우들이 또 배역을 굉장히 또 잘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윤경호 배우가 요 근래에 굉장히 그 핑계고 이런 데 나오면서 투머치 토커 이런 거 컨셉으로 자연인 윤경호가 또 굉장히 흥행이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기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 배우의 지금 이 윤경호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그 자연인 윤경호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투머치 토크도 하고 어 하는 것들이 뭔가 예능에서 윤경호가 굉장히 많은 싱크로율이 보였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그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능에 많이 출연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관객들이 이 예능에서의 캐릭터와 이 작품에서의 캐릭터가 겹쳐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과연 배우들이 커리어상으로 긍정적인 걸까라고 했을 때 저는 잘 거기도 굉장히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물론 예능으로 더 뭔가 가고 싶다면 그건 다른 얘기겠지만 작품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배우 입장에서 뭐 인지도를 쌓는 게 또 중요하니까 뭐 여러 개서 잘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저는 이제 예능의 캐릭터가 너무 세지면은 이 작품에서의 뭔가 좋은 영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봤는데 근데 윤경호라는 배우는 이 예능의 캐릭터가 굉장히 세져서 작품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윤경호 배우는 뭔가 그거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예능에서의 캐릭터가 작품에서 묻어나오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는데 그게 또 캐릭터가 이번에만 잘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융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 작품을 좀 그냥 그래도 재밌게 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예능에서의 캐릭터가 작품에서 보일 때 저는 그 좋아 보였던 경우가 잘 없는데 여기서는 너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 지점들도 굉장히 흥미로웠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웹툰을 얘기하다가 저는 사실 이 웹툰에 좀 약간 그 웹툰 특유의 약간 좀 허무맹랑한 설정들이 뭐 내가 웹툰을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런 게 또 너무 무슨 갑자기 이상한 그런 코미디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잘 음, 내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의 이 웹툰의 이런 기능들이 이, 이 좀 드라마 할 때의 무게감을 좀 중화시켜 주면서 어, 더 좋은 작품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요즘에 한국 영화들 누아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액션 영화들이 재미가 없지 하면은 너무 대가리에 힘을 주는 작품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쓸데없이 대가리에 힘만 줬어. 근데 대가리에 힘만 줬는데 이게 진짜 각 잡고 대가리에 힘을 주고 했는데 훅가시라도 잘 나오고 하면은 모르겠어. 근데 훅가시도 안 나. 그러니까 약간 좀 똥 쌀 때 주는 힘 주는 것 같은 그런 좀 왜 주는지 왜 이거를 왜 제가 저런 이렇게 힘을 줄 때 저런 걸 봐줘야 되지 싶은 느낌의 그 작품들이 좀 너무 줄줄이 고구마로 나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그 광장도 그랬고 광장부터 시작해서 좀 왜 저렇게 그 훅가시를 잡을까라는 느낌의 작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사실 사실 김 부장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했다. 각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각색이나 연출했던 작가나 연 그러니까 작가나 연출자가 그 뭔가 이런 분위기를 그냥 한번 좀 무겁게만 가보자 했으면은 이것도 이 작품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 그 두 조연들 윤경호 배우랑 또 이제 학시 아저씨 두 분이 되게 또 이 그렇게 무겁게만 흘러갈 수 있는 그거를 코미디로 되게 잘 잡아준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잘못하면은 또 그저 그렇고 그런 이상한 느낌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이제 코믹한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잘 중화가 돼서 어 그 이 작품만의 아이덴티티를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렇게 무겁게 가면은 다른 해외의 그 뭔가 첩보물이나 뭐 테이큰 이런 거랑 비벼 보려면은 또 그럼 그렇게밖에 또 비교가 안 되거든. 그러면은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 영화가 또 완성도나 이런 거에서 그 아니면 그 재미나 이런 거에서 그렇게 작품들이랑 존 윅이랑 비교해 보면은 액션 수준이나 솔직히 이런 거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충분히 재밌고 한데 그렇게 무겁게만 가면은 또 약간 이 비교군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런 좀 약간 성룡 같은 느낌의 액션도 있고 하니까 뭔가 또 다른 그 작품들이랑 비교하는 거에서 비교적 또 자유로워지는 거 아닌가. 이 작품만의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내가 왜 이 작품이 주는 뭔가 메시지나 이런 것도 별개로 되게 재밌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은 이 드라마는 어 그냥 이 작품만에 좀 쪼가 있는 것 같아요. 웹툰 근데 그 쪼가 웹툰에 있었던 그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웹툰만의 쪼가 뭔가 이 영상화 되면서 좀 그게 오히려 좀 장점으로 변환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액션들을 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액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새로운 시도들도 간간히 좀 많이 보였고 그 FPS 장르에서 보이는 그런 총게임 장르의 시점을 사용한 장면들 사실 그게 이제 뭐 나온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런 보수적인 환경의 공중파 예능에서 그런 시점샷을 찍는다는 것도 되게 새로웠고 AI 영상 AI 기술로만 또 이렇게 찍은 장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게 뭐 크게 거슬리거나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자체적인 툴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잘 있었던 것 같고 뭐 간간히 좀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시시한 장면들도 있기는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공터 가가지고 싸우는 액션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나는 좀 모자이크를 OTT에서 볼 때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칼이라든지 이런 거는 넷플릭스에서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막말로 SBS 이제 계속 장기 공급하는데 그 칼 액션이나 이런 것들 나올 때 공중파에서 모자이크 오케이 알겠는데 넷플릭스에서 볼 때는 그런 거 좀 촬영 넷플릭스 촬영본 방영본에서는 그런 거 최대한 좀 센서십 없는 걸로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담배도 오케이. 담배도 뭐 블러 처리하는 거 알겠는데 뭐 칼이나 이런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칼이 그 블러 처리 나온다고 치면은 이 액션 자체 수위가 절대 낮지가 않아요. 처음 초중반에 나왔던 그런 그 잔인한 묘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금리빨 린치 당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절대 이게 그 액션의 수위가 낮지가 않은데 어, 그렇게 칼만 또 블러 처리하는 거 조금 뭔가 그 톤앤 무드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 솔직히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너무 깨는 것 같아요. 이 감상을 할 때 갑자기 이런 그 블러 처리 나오고 막 하면은 근데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이 넷플릭스에서 그 검열 같은 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 중구난방인 게 어떤 한국 드라마들은 다 흡연 장면이나 이런 거, 칼 이런 거 블러 처리돼 있고 해외 작품에서는 담배 이런 거 다 나오고 칼 뭐 이런 거 나오고 당연한 건가? 뭐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베르세르크 봤을 때 거기서는 다 블러 처리 됐던데 뭐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떤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방침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되게 좀 어, 세세하게 있는 것 같진 않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거, 뭐 이게 결국엔 시즌제로 갈 것 같아요. 시즌제로 간다면은 음, 뭐 방송사 입장에서든 넷플릭스 입장에서든 흥행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또 원작은 뭐 보니까 계속해서 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시즌으로 적어도 2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요즘 그 제작 환경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광고 다 없으니까 이제 알겠는데 PPL이 좀 조금은 이제 마지막에 너무 몰아서 좀 하는 게 좀 뭔가 안타까울 마음이 조금 들 정도로 너무 무리수를 좀 두긴 한 것 같아요. 그 커피 사탕은 도대체 몇 번 나오는 거고 뭐 호간원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윤경호 배우가 다 이제 맡아서 그러니까 짠 맞았다고 해야 하나? 다 독박 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배우 한 명이 다 독박 써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을 하면은 이게 PPL 단가도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더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은 뭐 물론 좋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졸라게 생뚱맞은 제품들 들어오면 그게 또 작품의 몰입을 굉장히 깨는 게 있을 텐데 그리고 넷플릭스도 지네들 작품에서는 그 최대한 PPL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만드는 작품이 PPL이 떡칠이 된 떡칠까지는 아닌데 좀 범벅이면 범벅이죠. 좀 이런 작품들인 거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이런 게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PPL 근데 좀 마지막에 좀 너무하긴 하더라고요. 미카도 스시 나오고 뭐 안경원 나오고 작가들도 참 고생이 많겠다 싶으면서도 이 그쵸. 근데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게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그
제작사? 제작사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는 진짜 충격 먹은 게 MBC가 지금 그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디즈니 그거를 재방하고 있다면서요. 나 그거 좀 되게 충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중앙일보 중앙 컨텐츠리도 좀 거의 뭐 힘미트 많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SBS만 거의 지금 방송사 중에서 제대로 된 자체적으로 드라마 만들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결국 이렇게 이 구조가 너무 고착화된 것 같다는? 근데 이게 또 넷플이 없었으면은 전 세계 흥행이라는 게 솔직히 말처럼 쉬운 게 절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점점점 제작 환경은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는 또 웃기고, 그런 또 아이러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떠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김 부장은 장르적으로 되게 어느 정도 성취라면 성취를 한 부분이 있을 만큼 재밌는 작품이었다. 그런 뭐 남북한 이런 요소들을 또 잘 사용했다면 사용한 것 같고, 어, 배우들 연기들도 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었고, 어, 그 괴물이랑 비교하는 재미가 있었고 하면서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SBS는 좀 이런 사이다 장르를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모택시도 결국 이런 사이다 장르잖아요. 그 나쁜 빌런들 때려잡고 권선징악.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공중파의 뭐 한계라면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권선징악이라는 그 틀 안에서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결국에는 모티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마귀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다른 작품이었나? 그쵸. 사마귀가 진짜 새로운 시도라면 새로운 시도였겠네요. 그 고현정 나왔던 사마귀가 또 새로운 시도였다면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또 다음에는 뭐 더 재밌는 작품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